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간 금액과 연말정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차이가 발생이 돼. 내가 지출한 사업장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그런 쪽에서 제출을 안 한 걸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한정의 안태환 세무사, 정기현 세무사, 이재훈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세무회계 한정의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가 뭐죠? 일단 오늘 주제는 1편하고 2편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1편은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1편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네. 그리고 2편은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절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훈 세무사님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현 세무사님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내년 이제 3월달 급여를 지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소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세전 금액에서 4대 보험을 공제를 하고 금액에서 또 세금을 공제를 해서 세후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공제하는 세금이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세금을 걷어들일 때 이 사람의 연봉을 보고 이 사람의 1년의 소득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세금을 걷으면 되겠다라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예상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간 금액과 연말정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차이가 발생이 돼요. 그 금액이 내가 세금을 덜 냈다 그러면 연말정산 하실 때 세금을 토해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더 냈다 그러면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연말정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연말 대상을 해야 되시는 분들, 대상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예요. 이제 그 외에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납세 여력이나 좀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료품 배달한 분들이나 아니면 보험 모집인 분들, 방문 판매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데 힘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말정산 대상자 중에서 보험 설계사님들도 이제 연말정산에 해당하시겠네요? 법에서는 매출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차감하면은 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은 매출액 기준이고, 7,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잖아요. 그렇죠. 연말정산은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해서 환급을 받냐 아니면 토해내냐, 그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죠. 선생님, 근데 토해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정확한 용어로 정리를 해드리면 추가 납부 상황이 발생하냐 아니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냐, 그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소득공제라는 거는 과세표준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세표준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내가 경비를 실질적으로 얼마를 썼냐가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에 따른 그 총 급여액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공제가 발생이. 그럼 그 공제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을 시키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또 다른 공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데, 그 공제액을 제외를 시켜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근로소득자분들이 보셨을 때 대표적인 항목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근로소득자 분들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을 월급을 지급받으실 때 공제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내가 이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 무주택자인 경우에 전세를 살고 있다거나 월세를 살고 있다거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은 소득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혹시 신용카드 쓴 거는 반영이 안 되나요? 신용카드도 가능하죠.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등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고 현금영수증도 있고. 그럼 지금까지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세액공제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각기의 다른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그 세율 구간에 곱하면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 산출세액이 쉽게 말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게 세액공제거든요. 세액공제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산출세액 나온 거에서 네가 이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줄여줄게 라는 제도가 세액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세액공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근로소득자 분들은 산출세액이 이 정도 나왔을 때 금액이 얼마가 되고 어떠한 요건들을 봤을 때 정해진 비율로 세액공제를 한번 해주는 게 있고요. 자녀 중에서 일정 나이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자녀 한 명당 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연금저축 계좌 같은 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은 또 일정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보장성 보험 같은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그리고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네네.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다들 하시잖아요, 사교육을. 네네. 그런 것들도 다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 미취학 아동이 아닌 이제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 사교육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사교육을 많이 안 해야겠네요? 왜 그런 걸? 단서 첫째예요. 네, 질문 한번. 누구세요? 연말정산할 때 대부분의 자료가 간소화 시스템으로 대부분이 올라와지거든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별도로 챙겨야 될 그런 항목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녀가 있죠. 자녀 세액공제. 그리고 이제 미취학 아동들 이제 학원 다니는 거. 그건 따로 또 서류를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를 했을 때 대부분의 그 지출은 항목들이 다 뜨거든요. 매년 초쯤이 되면은 이제 자료 제출이라는 걸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병원인 경우에는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 간혹가다 누락하시는 사업장이 있어요. 내가 제출한 거를 좀 기록을 하시고 간사 자료를 봤는데 그게 안 떴으면은 내가 지출한 사업장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그런 쪽에서 의료비 자료 제출을 안 한 걸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간소화 자료를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좀 큰 금액이 나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간소화 자료를 확인을 해서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사실은 연말정산을 우리가 찍기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사실은 최근에 뭐 강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제가 이제 11월 16일 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일단 위치는 선릉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은 댓글에 구글 폼 신청을 받아서 뭐 참가비나 이제 그런 건 없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1부, 2부로 나눠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제 근로소득자 분들이나 방문 판매 모집원 분들 아니면은 뭐 보험 모집인 분들 그런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 폼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번에 연말정산은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저희가 서식 올라갈 텐데 거기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회계 안정의 안태한 세무사 정기현 세무사 이재훈 세무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